인정하시죠? 그녀 몸에 비단을 찢어발기고 싶었지만 정작 찢겨나간 건 당신의 자존심 아니었습니까? 뇌는 돌격하라 비명을 지르는데 당신의 검지한 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을 때의 그 기분, 그 무력감의 냄새를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김 원장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 또한 자신의 왕이 왕홀왕홀 잃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던 한 명의 여자, 여왕이었습니다. 뜨거운 침대 위에서 임상적으로 사망한 남자 곁에 누워있을 때의 그 살을 애는 듯한 냉기를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경작되길 기다리는 비옥하고 축축한 밭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쟁기는 부러졌습니다. 그녀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 그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몸은 잔인한 기억력을 가졌으니까요. 당신의 무력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매일 밤 치욕이라는 독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 비회를 위해 다른 독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밀명 미링을 내리겠습니다. 식초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 싸구려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왕의 무기가 그깟 사소한 것으로 깨어난다는 게 우습겠죠. 만약 당신이 실패에 마비된 겁쟁이에 불과하다면 이 영상을 끄고 당신의 그 차가운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 안에 아직 괴물의 불씨가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갈망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불씨를 제가 대홍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그 땅을 갈아엎을 힘을 되찾아줄 뿐입니다. 제2장 무력함이라는 이름의 사형 선고. 감춰진 진실과 치명적인 거짓말들. 고작 한 방울 때문에 정말 당신의 검지엔 이 몇 번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깟 치욕스러운 패배 몇 번의 당신의 왕관을 내던지시겠습니까? 참으로 경멸스러운 항복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은 자신의 왕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벌거벗은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짓말들을 파헤치고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반역자들을 뿌리째 뽑아낼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나는 늙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당신 안의 겁쟁이는 속삭일 겁니다. 세월 탓이야 운명을 받아들여.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남자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빠지는 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왕국이며 당신은 바로 그 왕입니다. 현명한 왕은 자신의 왕국이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왕국 안에는 가장 중요한 혈로 시에루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도배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봉대를 위한 복음로입니다. 그 길이 막힌다면 당신이 목이 터져라 돌격을 외쳐도 당신의 군대는 성문 앞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발기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한 혈류와 강력한 호르몬 군대가 집행하는 명령에서 옵니다. 당신과 한 침대에서 자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 문제는 당신 스스로가 밤낮으로 적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오래 앉아있는 습관, 부족한 운동, 인스턴트 식품, 그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이며 당신이 매일 스스로의 입에 들이붓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왕국을 좀먹고 혈액을 오염시키며 복음로를 끊어버리고 가장 정계 병사들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립니다. 악마와의 계약, 파란 약의 치명적인 함정 복음로가 끊겼을 때 수많은 왕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악마와의 계약 발기부전 치료제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체에 채찍질을 해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채찍질을 할수록 시체는 더 썩어 문드러집니다. 약에 의존할수록 당신의 몸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약효는 점점 떨어지고 마침내 어느 날
악마조차 당신을 돕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몇 배는 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무력감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무장해제 당할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 스스로 왕위를 폐위시키는 것. 하지만 가장 큰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항복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검과 왕관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남자의 힘은 사라져버리는 하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략당할 수 있는 영토이자 완벽하게 재정복할 수 있는 영토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치명적인 함정들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자, 당신의 검을 다시 벼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고 다시 한번 침실의 폭군 바오준으로 태어날 준비는 되셨습니까? 제3장 금지된 비법. 왕의 검을 다시 벼리는 연금술. 당신은 해답이 비싼 파란 약, 현대의학의 굴욕적인 치료법 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약자들의 길입니다. 진정한 해답. 부활의 밀명. 미링은 치욕스러울 만큼 단순하지만 당신의 운명을 바꿀 원초적인 힘을 숨긴 비법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남자의 몸에 숨겨진 비밀을 연구한 끝에 저는 수많은 몰락한 왕들을 구원했던 하나의 비법, 하나의 연금술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고 바로 거기에 그 힘이 있습니다.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은 가장 작은 형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용액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에 보내는 명령이며 오랫동안 반란군에게 점령당했던 혈로를 뚫기 위한 피의 숙청입니다. 몇 해 전 72세의 한 원로 박서준 옹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의 초상 그 자체였습니다. 원장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만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검이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몸은 얼음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고서 구수에서 식초 한 스푼에 참기름 한 방울을 섞는 비법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제 몸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고개를 들었고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다시 하체로 흘렀습니다. 원장님, 저는 도둑 맞았던 10년의 젊음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현미식초든 사과식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세트산은 권력의 용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를 맡고 있는 반역자들과 찌꺼기들을 분쇄하고 숙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그 안의 리놀레산은 바로 조이 폭발의 촉멜입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지방을 불태우고 혈로를 활짝 열어 당신의 군대가 분노에 차 목적지까지 돌진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활의 의식, 정확히 집행하십시오. 마치 성배, 셴베이 정우를 다루듯 잔을 준비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여기에 식초 한 스푼, 정화의 묘약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히 참기름 한 방울, 부활의 각인을 떨어뜨리십시오. 잘 섞어서. 저녁 식사 30분 후에 마시십시오. 마치 당신이 잃어버린 권능을 마시듯 음미하십시오. 저는 또 다른 전사. 인천의 회의론자였던 67세의 이민호 옹글합니다. 처음에 그는 이 비법을 조롱하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간 끈질기게 의식을 치른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머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요. 아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더니
요즘 폐하께서는 기력이 너무 넘치시는군요. 라고 하더군요. 기적은 의사의 손이나 생명 없는 파란 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엌에 주인이 깨워주길 기다리는 잊혀진 비법 속에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밤을 되찾으십시오. 제2단계 용광로에 불을 지펴라. 원초적 욕망의 병법, 빙바혈로 예제루가 숙청되고 족쇄에서 풀려난 짐승처럼 피가 다시 거세게 흐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몸이 연료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다. 이것은 식사의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다. 진정한 부활의 문은 여기서부터 열린다. 하지만 당신은 정확한 탄약을 장전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원초적 욕망의 병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답은 복잡한 영양제에 있지 않다. 해답은 태고적부터 왕들이 후궁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음식에 있다. 바로 굴, 새우, 그리고 견과류다. 당신의 검지한 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아야 하는 이유. 당신이 맹수처럼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몸이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남자의 힘을 벼리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인 아연과 아르기닌의 흡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영양소가 아니다. 그것들은 육체의 전체 점화 스위치 회전이이며 폭군의 호르몬을 생산하라는 명령이고 파괴적인 공격을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라는 신호다. 굴과 새우신의 순수한 강철굴은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이 행성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이다. 신사 여러분, 아연은 바로 지배의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벼리는 순수한 강철이다. 당신이 먹는 굴 하나하나는 당신의 무기고에 직접 장전되는 아연 탄환이다. 새우 또한 치명적인 선택이며 특히 껍질째 먹을 때 더욱 그렇다. 기억하라. 이것은 전사의 식사다. 출정 전날 밤, 저녁에 집행되어야 한다. 견과류 자연의 폭약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그것들은 간식거리가 아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폭약, 아르기닌을 품고 있다. 아르기닌은 단순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을 부수고 피의 대홍수를 일으켜 모든 에너지를 하체로 쏠리게 하여 당신의 검을 시뻘겋게 달궈진 강철 덩어리로 만든다. 이 폭약은 공복 상태인 아침에 장전하여 그 힘을 극대화하라.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 이것은 파괴를 위한 정량이다. 샘물 곁에서 목말라 죽지 마라. 자연은 이미 신들의 무기고를 펼쳐놓았다. 오직 겁쟁이만이 그것에 등을 돌릴 뿐이다. 제3단계 무너지지 않는 왕국, 신들과의 계약 강철과 폭약을 충분히 장전했다면 남은 임무는 유지가 아니다. 남은 임무는 결코 침범당하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결코 고갈되지 않고 당신의 욕망이 언제나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제국을 비법은 고행 같은 다이어트에 있지 않다. 비법은 90세에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지중해 남자들의 지배 철학에 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왕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만의 무기로 만들 수 있다. 몇 해 전 내가 그리스에 갔을 때 그 2세의 한 원로를 만났다. 그는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수백 번의 정복을 치른 듯한 불꽃을 눈에 담은 대지의 신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비법을 물었다. 그는 지배자의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비법, 나는 신들과 맺은 계약이 하나 있을 뿐이요. 매일 올리브 오일, 해산물, 그리고 한 줌의 아몬드. 이 계약은 결코 낯설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땅의 무기들로 집행될 수 있다. 대지의 피 좋은 기름 올리브 오일이 서양의 황금이라면 우리에게는 들기름, 이 땅에 검은 피가 있다. 그것은 더욱 강력하고 원초적이다. 바다의 전사들, 해산물 한국은 바다의 전사들의 천국이다. 고등어, 참치, 정어리. 그것들은 단순한 생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심장과 검을 위한 순수한 연료, 오메가3 덩어리다. 지상의 군대 견과류와 채소 견과류.
신선한 채소, 그리고 자연 발효 무기인 김치, 젖산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은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정복을 지원하는 지상군이다. 정복자의 일지 아침 개방의 의식, 따뜻한 물 한 잔 후 폭약을 장전하는 의식을 거행하라. 호두 몇 알과 들기름 한 스푼, 점심 탄약 재장전 구운 생선이나 찐 생선, 바다의 전사들과 삶은 채소 군대로 가볍게 재장전하라. 저녁 전사의 만찬과 부활의 의식 굴국이나 싱거운 생선조림, 마지막 아연 탄환을 장전하라. 식사 30분 후 부활의 의식을 집행하라. 식초와 참기름 물을 마셔라. 이 계약을 3주간 끈질기게 집행하라. 당신의 몸은 단순히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가 될 것이다. 당신의 정신은 단순히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맹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밤은 다시 한번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제4단계 폭군의 내공, 내이공, 왕홀, 왕후의 기반을 다시 다지는 비술, 미슈 용광로의 연료를 충분히 공급했다면 다음 단계는 운동이 아니다. 다음 단계는 비전 미 초안의 내공을 수련하는 것이며 왕홀의 받침대를 강화하고 대홍수를 제어하는 기관을 단련하는 것이다. 당신의 왕국 안에는 평범한 자들은 결코 신경 쓰지 않는 근육군이 있다. 바로 골반적은 구판디 진이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이 아니다. 이것은 맹수의 멍슈의 곱비이며 탄약고의 자물쇠다. 한 남자가 아무리 날카로운 검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는 그저 검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졸병, 주빙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배자란 언제 공격하고 언제 멈추고 그리고 언제 폭발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강남의 정상에 군림했던 73세 한 원로. 최우식 옹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고백이다. 그는 왕자를 잃은 왕의 눈으로 나를 찾아왔다. 원장. 그는 녹슨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왕자 위에서 왕의 죽음을 느끼고 있소. 검이 더는 명을 듣지 않고. 더 최악인 것은 내 스스로 홍수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오. 그의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맹수의 고삐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이 비술은 치욕스러울 만큼 간단하지만 그 힘은 무한하다. 폭군의 좌선 조찬 왕자에 앉은 왕처럼 의자에 앉아라.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라. 고삐를 움켜쥐어라. 복부도 엉덩이도 사용하지 마라. 학문과 검의 뿌리 사이 그 땅에 집중하라. 그리고 조여라. 터져나오려는 대홍수를 막으려는 듯이 조여라. 권력의 수축을 느껴라. 10초간 유지하라. 권력을 이완하라. 천천히 힘을 풀며 에너지가 되돌아오는 것을 느껴라. 의식을 반복하라. 10번을 반복하라. 그것이 1세트다. 잠시 쉬고 2세트를 더 집행하라.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호흡은 전투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왕처럼 일정해야 한다. 숨을 참지 마라. 호흡이 당신의 권력을 키우게 하라. 매일 10분씩 이 내공을 수련하라. 머지않아 당신은 소변 줄기뿐만 아니라 침실에서의 당신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5단계 영혼의 대장간. 왕이 부활하는 곳, 왕홀의 받침대가 견고해졌다면 다음으로 돌봐야 할 것은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대장간, 정복자의 의지를 다시 벼리는 곳이다.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스트레스,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다. 그것은 전사의 영혼을 것에 규시하는 유령이며 모든 감각을 무디게 하고 지배의 호르몬을 고갈시키는 독이다.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휴식과 권력 재생 모두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해답은 바로 당신의 호흡에 있다. 영혼 정화. 진과 의식 하루의 정복을 마친 왕처럼 누워라.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에너지의 근원. 단전. 단티안이 있는 아랫배에 올려라. 권능을 들이마셔라. 4초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하지 마라. 오르게 하지. 당신의 아랫배, 당신의 단전이 에너지 구체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라.
우주의 권능을 들이마신다고 상상하라. 에너지를 압축하라. 2초 숨을 멈춰라. 그 에너지를 단단히 압축하라. 실패를 내뱉어라. 6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어라. 모든 지옥, 모든 실패, 모든 무력감을 내뱉는다고 상상하라. 잠들기 전 이 의식을 10번 반복하라. 이와 더불어 당신의 침실을 부활의 성소 샹수억으로, 맹수의 속을 차오쿠,로 만들어라. 밤 9시 이후 모든 유해한 블루라이트를 제거하라. 당신의 소굴을 서늘하게 18-20도 유지하라. 맹수는 오직 어둠과 서늘함 속에서만 진정으로 회복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 부활하기 위해 죽음처럼 깊은 잠이다. 제가 한 말이 그저 공허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한 왕의 피와 눈물로 쓰인 부활의 교향곡입니다. 제주도의 유배된 왕, 67세 공유옹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공유옹께서 제게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숨쉬고 있음에도 이미 죽어버린 영혼, 유령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폐위된 자의 마지막 희망이요. 3년, 그는 3년간 아내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에서 황관 H왕관처럼 살았던 치욕의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왕좌를 되찾기 위한 성전 생전을 시작했습니다. 1주차 족쇄를 부수다 우리는 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의식 이시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식초와 참기름 물을 마시는 것. 불과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부서지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2단계 탄약고를 다시 채우다. 우리는 왕의 고갈된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순수한 아연 탄환, 굴을, 아침에는 자연의 폭약, 호두를, 오랫동안 그를 외면했던 그의 아내, 왕비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죽은 왕의 얼굴에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혈관 속에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3단계 왕국을 재건하다 우리는 신들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국을 약화시키는 쓰레기들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수년간 듣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우리 왕국이 다시 노래를 되찾았군요. 한때 싸늘한 무덤이었던 그곳에 웃음과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4단계 검을 다시 벼리다 골반적은 내공 수련. 이것이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2주간의 고된 수련 후 그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맹수의 나지막한 포효였습니다. 더 이상 새지 않소. 나는 다시 내 몸의 주인이 되었소. 5단계 영혼을 단련하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영혼 정화 호흡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배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한 명의 신신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주말마다 제주의 가장 웅장한 산 정상들을 함께 정복합니다. 늙은 친구처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는 왕과 왕비처럼. 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장,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오. 나는 이제 단지 건강한 것이 아니오. 나는 진정으로 살아 있소. 나는 내 몸 위에 군림하는 신. 쉔이요. 맺은 말 지배의 철학.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제가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새기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 단 하나의 유언은 이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피가 순환하면 육체는 정복을 위한 전쟁 기계가 됩니다. 에너지가 순환하면 육체는 지칠 줄 모르는 맹수의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순환해야
비로소 마음이 다시 떨리고 소유하고픈 갈망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이 예순을 넘으면 항복이라는 유령이 늘 주위를 맴돌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이는 당신이 왕좌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나이는 당신이 더 광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신의 왕국을 더 잔인하게 돌봐야 한다는 명령어입니다. 왕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복은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밤 식초 한 스푼, 참기름 한 방울, 정화의 의식, 지배자의 깊은 숨결 몇 번, 매일 아침 호두 5알, 새로운 날을 위한 폭약, 그리고 당신의 왕비를 향한 승리자의 미소, 다가올 정복의 밤을 약속하는 미소. 때로는 그 작은 돌멩이들이 제국 전체를 건설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지배하며 사는 길 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맹수를 깨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길 잃은 다른 전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 수많은 비밀과 지배자의 지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당신은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